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누가 잘못 보냈겠지, 돌려줘야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통장 묶기 사기, 즉 모르는 돈 입금 사기의 실체를 아주 쉽게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어씨. 사업 특성상 계좌번호를 자주 공개해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명함에도 입금 계좌가 적혀 있었죠.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저녁 가족들과 식사 중이던 그때 삑 문자 한 통이 옵니다. 100만 원 입금 완료. 공사비 들어왔나 보다. 어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다시 1원이 들어옵니다. 보낸 사람 이름란엔 XX텔로 시작하는 기호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일요일 또 1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메시지에 월요일 신고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불안해진 어씨는 월요일 아침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다급히 말했죠. 제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씨는 선의로 그 사람의 말에 응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1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했죠. 하지만 2시간이 지나지 않아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합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의심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어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스미싱인가? 하고 은행 앱을 확인해 보니 출금 가능 금액이 0원. 모든 거래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어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흘러들어온 중간 계좌였다는 사실이죠. 어씨에게 100만 원을 보낸 사람은 피해자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피해자에게 이 계좌로 송금하라고 유도했던 겁니다. 피해자의 돈이 어씨 통장으로 들어오자 조직원은 어씨에게 직접 연락해서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유도했죠. 그 돈은 결국 보이스피싱 본인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씨는 범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선의로 한 행동이었지만 경찰의 시각에서 보면 피싱 피해금을 송금한 당사자였어요. 이게 바로 통장 묶기 사기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계좌가 추적당할 걸 알기 때문이죠. 대신 전혀 모르는 제3자의 계좌, 여러분 같은 일반인의 계좌를 중간 통로로 활용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차고 송금을 가장해 돈을 다시 빼갑니다. 이때 이렇게 돈을 돌려주는 순간 여러분은 범죄에 연루된 셈이 되어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모든 통장이 일시적으로 자동 동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주거래 통장, 적금, 주식계좌, 심지어 체크카드까지 전부 막힙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선 한순간에 사업이 멈춰버리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은 한 단계 더 교묘한 계좌 협박형 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영업자나 중고거래 판매자 같은 계좌가 공개된 사람을 노립니다. 계좌에 10만, 20만 원 정도 소액을 입금하고 송금자 이름란에 텔레그램 아이디를 남깁니다. 그리고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하죠. 그럼 법에 따라 계좌가 자동 정지됩니다. 그 후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만 원 주시면 신고 철회할게요. 그야말로 통장 인질 사기인 셈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원래 피해자의 돈을 최대한 빨리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고만 하면 법원 영장 없이도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거든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범죄자들이 그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입금된 돈은 절대 쓰지 말고 이체도 하지 마세요. 단 한 푼이라도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송금자에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입금 문자의 번호나 이름은 범죄 조직이 조작한 경우가 많아요. 셋째,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해서 모르는 돈이 입금됐어요? 중개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은행이 송금자와 직접 연락해 합법적인 반환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줍니다. 넷째,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모르는 돈이 입금됐고 범죄에 연루될까 걱정된다고 말씀드리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후 계좌 해제 증거로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입금 내역 문자 협박 내용 모두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지워버리면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미 계좌가 묶였다면? 이럴 땐 꼭 단계별로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1단계 지급정지 해제 신청. 은행에 신청하고 경찰 신고서나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2단계 이의신청. 금융감독원 공고에서 채권 소멸 절차가 뜨면 2개월 안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내 돈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3단계 채무부 존재 소송. 그래도 막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해제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작년 개정으로 절차가 훨씬 빨라졌어요. 수사 결과를 몇 달씩 기다릴 필요 없이 증거만 충분하면 빠르게 풀릴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신용은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이 지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